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저녁이죠.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해 소동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를 소지하거나 혹은 휘두르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그 공포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해 소동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그런 사건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경찰은 해당 남성으로부터 지금 타임라인을 쭉 보고 계시지만 경찰 출동해서 2시간 반 만에 어쨌거나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압수를 해보니까 흉기를 포함해서 흉기가 모두 8점 정도가 압수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이런 범행 또는 흉기 난동 또는 자해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로서는 최근에 신림역이라든지 서현역이라든지 또는 그 신림동에서 했던 그 성폭행 살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치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주말 저녁에 주택가에서 이 흉기를 든 남성이 자해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자해 소동이 빠른 시간 내에 진압이 됐으면 금방 안심이 됐겠습니다만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미온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약간 질타의 목소리가 있고 이런 그 흉기를 든 사람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이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흉기를 8점이나 소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게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큰 범죄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예비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흉기를 휴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걸 저는 이게 자해 소동이 아니고요. 자해라는 거는 이게 그 현행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경찰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한 한마디로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다. 이렇게 봐야죠. 네. 오히려 경찰한테 흉기로 위협을 한 거지 자해하겠다는 것보다는 따라서 이게 그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아마 이제 그 흉기를 저는 8점이나 휴대했다는 거는 이게 그 우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흉기를 휴대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이게 3년 이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좀 더 저는 그 흉기를 왜 휴대했는지 네. 그 이유도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봐요. 네. 네, 지금 어쨌거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흡연 중이던 남성에게 행인이 연기를 지적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 같다. 그리고 흉기 위협에 행인이 도망가자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아직 경찰 조사 결과 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의하자면 흡연 관련된 시비가 붙어서 저런 이제 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져 오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수사를 밝히거나 또는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 한 10시 5분 정도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요. 그 시간은 이제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현행법상 그 피의자가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밤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0시가 넘어서 체포한 이후에 범행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수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 시간에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왜 흉기를 8점이나 소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경찰을 향해 흉기로 위협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시비가 붙은 경위 여러 가지 범행 동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샅샅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온라인 일각에서는 이 대치 영상이 좀 확산이 되면서 경찰이 좀 무력하게 2시간 동안 대치를 한 것 아니냐. 사실 원래 경찰청장이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테이저건을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이상 행동자는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말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얻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특수성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자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이 이게 일부 시민을 위협하거나 경찰에게만 흉기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 전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보니 경찰이 좀 물리력을 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해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도 어느 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을 바로 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경찰의 대응을 크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경찰한테도 이게 흉기를 협박이죠. 그는 협박이고 오히려 이게 본인의 심장에 본인 자해를 딱 이게 겨누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하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로 네. 계속 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과정에 뒤에 덮쳤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경찰에서는 어제 현장에 위기 협상반, 강력팀 그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제압을 했습니다. 구정우 차장님, 네. 이제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때에 비해서는 좀 더 대처가 강화됐다,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속 대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찰만으로 강제 진압을 했다가 만약에 자해 소동에서 실제로 이 자해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제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 논란이 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특공대가 와서 함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보면 이제 가해 소동을 한 남성도 일단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진압한 결과 자체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신고한 시점은 7시 한 26분, 36분 정도인데 10시가 넘어서까지 2시간 이상 장시간 이렇게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주변에서 지켜봤던 많은 시민들로서는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 시간이 너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축시킬 거냐. 조금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테이저건을 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후속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여러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차례 이 흉기 난동이라든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요. 그 관련된 영상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영상이 또 전파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방 범죄 우려가 언제든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범죄들이 무조건 모방 범죄였다라고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예방과 그리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단순히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범죄가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이런 건 정말 당연하고 1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들의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머리를 모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중으로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장현재 변호사님, 이 혐의가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적용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 좀 더 추가돼서 적용될 만한 혐의가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서정우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폭처법상의 우범자 조항이 있습니다. 자, 7조에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흉기를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 그런 그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8개나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처법상의 우범자 조항으로 분명히 입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우범자 조항도 분명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폭처법상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